어르신 여러분,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새삼이 살짝 도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두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기운이 떨어졌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의 몸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지럼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고작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약 20%를 혼자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뇌는 아주 적은 양의 혈액 부족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매우 예민한 기관입니다. 문제는 식사 직후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와 장으로 많은 혈액이 이동합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 결과 식사 후 잠시 동안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어르신께서 가만히 있으면 더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몸을 움직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뇌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동시에 위장은 더 많은 피를 요구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희생되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눈앞이 흐려지고 머리가 띵하며 심한 경우 몸을 가누기 어려운 어지럼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검사 결과에서 빈혈이나 고혈압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분명 실제입니다. 이는 병이 아니라 노화된 몸의 균형 시스템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평생 성실하게 움직이며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그 부지런함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제때 쉬어주는 것이 뇌를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약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식사 후의 짧은 선택 하나로 어르신의 뇌를 지키고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식후에 특정한 자세로 쉬는 것이 뇌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앞에서 저는 식사 후 어지럼증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졌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식사 후에 이런 증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어르신께서 식사 후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가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는 순간 하나의 큰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소화라는 판단을 하고 혈액을 위와 장으로 집중적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까지 완벽하게 유지하기가 고령의 몸에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력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은 아래에서 위로 혈액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마치 지하에 있는 펌프가 높은 건물 꼭대기까지 물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작업을 무리 없이 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바로 이때 식사를 하고 곧바로 움직이게 되면 심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요구받습니다. 하나는 위장으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중력을 거슬러 뇌로 피를 밀어올리는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몸은 가장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쪽, 즉 뇌로 가는 혈류를 잠시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르신께서는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며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밥 먹고 나면 졸린 게 당연하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졸림은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갑자기 앉고 싶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순간에도 부지런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어지러움을 참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사 직후에 어지러움을 참고 움직이는 행동은 뇌에게는 매우 가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만성적인 저산소 환경에 노출되고, 이는 기억력 저하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서서히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식후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진다는 것은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쉽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왜 식사 후에 특정한 자세로 쉬는 것이 뇌를 살리는 선택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앞에서 저는 식사 후에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왜 뇌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식사가 끝난 직후 잠시 몸을 눕혀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지십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버릇 나빠진다, 게으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을 평생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식후에 눕는 행동은 나태함이 아니라 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보호 전략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 몸이 중력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혈액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특히 뇌는 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심장은 끊임없이 큰 힘을 써야만 뇌에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위와 장은 소화를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액을 요구합니다. 이때 서 있거나 움직이고 있으면 심장은 위장과 뇌 두 곳에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고령의 몸에서는 이 균형을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더 이상 혈액을 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지고 훨씬 적은 힘으로도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 물을 올리던 펌프가 같은 층으로 물을 보내는 것처럼 심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뇌세포는 다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식후에 찾아오던 멍한 느낌과 졸림, 어지럼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누워있으니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하루 종일 누워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약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뇌에 다시 혈액과 산소를 채워 넣는 전략적인 휴식의 시간입니다. 이 휴식이 있어야 그 다음 활동이 안전해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부지런함의 기준을 조금 바꾸셔도 됩니다. 식사 후에 잠시 눕는 것은 몸을 망치는 습관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미장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식후 휴식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식사 후에 눕는 것이 뇌에 좋다는 설명을 들으시고도 마음 한편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나는 위가 약한데 위상이 올라와서 눕기만 하면 가슴이 쓰리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은 아주 자연스럽고 의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식사 후 휴식은 포기해야 할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눕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자세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식사 후에 위선 역류가 잘 생기는 이유는 위 속의 내용물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식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상체를 아주 조금만 세워도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비스듬히 올린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각도는 미산안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충분히 줄여줍니다. 다시 말해,
위장은 보호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는 확보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세입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두세 개 받치기만 해도 이 각도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편안함입니다. 숨이 답답하지 않고 가슴이 조이지 않으며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자세여야 합니다. 만약 눕자마자 서기 불편하다면 각도를 조금 더 높여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위장의 상태와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각도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식사량입니다.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 눕게 되면 누구라도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는 항상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뇌와 위장 모두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식후 휴식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자세를 조금 조정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미가 약하다고 해서 뇌를 보호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밤에 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액의 통로를 넓혀주는 아주 간단한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낮 동안의 식후 휴식이 뇌를 지키는 응급조치라면 밤에 자는 동안의 자세는 뇌 건강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만세 수면 자세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자세에는 고령의 몸에 꼭 맞는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잘 도는 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온몸에서 다시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후자가 막히면 전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충분해야 심장은 다음날 뇌로 보낼 혈액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의 근육과 흉곽이 점점 굳어집니다. 팔을 몸 옆에 붙이고 자는 자세는 이 굳어진 가슴을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가슴을 지나가는 큰 정맥들이 눌리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밤새 뇌로 보낼 준비를 해야 할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때 팔을 가슴 위쪽으로 부드럽게 올려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흉곽 안에 통로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류가 훨씬 수월해지고 심장은 편안한 상태에서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는 자세는 오히려 어깨 관절에 부담을 주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손이 가슴이나 어깨 근처에 편안히 놓이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마치 기지개를 켜다 말고 가장 편안한 지점에서 멈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자다가 팔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몸은 이 자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다, 자고 나서도 피곤이 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가 다음날의 뇌 상태를 좌우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낮 동안 앉아있는 습관이 어떻게 자율신경을 망치고 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낮에 어떻게 앉아 계시는지가 밤에 어떻게 주무시는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어르신들께서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둥글게 말고 앉아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잠깐은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뇌와 자율신경에는 서서히 큰 부담을 주는 자세입니다. 의자에 깊이 앉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눕는 순간 허리는 굽고 허리가 굽으면 목은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른바 거북목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보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이 지나는 중요한 통로를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목은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혈압과 심장 박동,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앞으로 빠지고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면 이 신경 통로가 눌리고 비틀리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더 분명해집니다. 원래라면 식사 후 혈액이 위장으로 몰릴 때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의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유독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항상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으십시오. 엉덩이가 자리를 잡으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서고, 골반이 서면 허리가 펴집니다. 허리가 펴지면 목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하나의 흐름이 바로 자율신경을 살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곧게 서는 느낌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몸은 이 자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습관을 들인 뒤 만성적인 두통이나 오후에 몰려오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 여러분, 좋은 자세는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치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습관을 하루 속에서 어떻게 연결해 실천할 수 있는지,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후 휴식, 수면 자세, 안면 습관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이어져 하나의 하루 루틴을 완성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복잡한 계획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어르신께서 매일 하고 계신 일상 속에 아주 작은 선택만 더하면 됩니다. 아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은 고령의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아직 혈압과 혈류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팔을 가슴 위쪽으로 부드럽게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매시는 동작을 몇 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밤새 굳어있던 가슴과 흉곽곽이 열리면서 머리가 서서히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꽉 찬 상태에서는 뇌로 가는 혈류가 더 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바로 움직이지 말고 소파나 침대에서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로 20분 정도 편안히 쉬어주십시오. 이 시간은 뇌의 혈액과 산소를 다시 채워넣는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입니다. 20분의 휴식이 끝났다면 이제는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때의 활동은 무거운 일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 정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같은 활동이라도 훨씬 덜 피곤하고 어지럼증도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쉬고 나서 움직이니 오히려 몸이 더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낮 동안 의자에 앉아 계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를 깊숙이 넣는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자율신경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오후에 찾아오던 이유 없는 피로가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화면을 눈높이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식사 후에는 다시 한번 20분의 전략적 휴식을 취한 뒤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잠들 때는 만세 수면 자세를 통해 밤사이 심장과 뇌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루틴의 핵심은 쉬고 나서 움직인다는 순서입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고 쉬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맞을 때 뇌는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즉, 이렇게 하면 살이 찌지 않는지, 소화에는 문제가 없는지 같은 실제적인 걱정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대단한 비법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게 생활하는 아주 기본적인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참고 움직이지 마시고 뇌를 위해 20분간 전략적으로 쉬어주십시오. 둘째, 밤에는 만세 수면 자세로 가슴을 열어 뇌로 가는 혈액의 준비를 도와주십시오. 셋째, 낮 동안 앉아있을 때는 엉덩이를 깊이 넣어 자율신경과 뇌 혈류의 통로를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쉬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20분의 휴식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준비 시간일 뿐입니다. 뇌의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 뒤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지는 기관입니다. 휴식 후 머리가 맑아졌을 때가 바로 뇌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런 자극이 쌓일수록 뇌세포 사이의 연결은 더 단단해지고 치매가 발붙일 틈은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밥 먹고 누우면 살이 찌지 않나요? 소화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당한 식사량과 함께하는 20분 휴식은 오히려 대사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저장을 줄여줍니다. 억지로 움직이며 몸을 긴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소화와 혈류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평생을 부지런함 하나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지런함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참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잘 쉬고 다시 잘 움직이는 삶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사로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간절한 부탁입니다. 오늘부터 단 3일만이라도 이 루틴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머리 상태, 식사 후의 몸 느낌, 저녁 무렵의 피로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더 맑고 안정된 시간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통증 없이, 어지럼 없이 맑은 정신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르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언제나 그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